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경제학에는요, 모든 시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절대 기준, 완벽한 골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왜 경제학자들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바람직한 시장을 딱 하나 설계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나마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이상적인 시장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시장이 왜 자원을 배분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지 그 두 가지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시장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제멋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준점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이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독점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룰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학생 한 분이 손을 드셨네요. 질문하세요. 교수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진짜 원하는 물건을 딱 원하는 만큼만 조금의 낭비도 없이 만들어내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딱 원하는 만큼이라는 최적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신기하게도 경제학자들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마법 같은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P는 MC와 같다. 이게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걸 저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접시에는 소비자가 나는 이 물건이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격, 프라이스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쪽 접시에는 기업이 이 물건 하나 더 만드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 라고 하는 한계 비용, 마지널 커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무게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 즉 P = MC가 될 때 사회 전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소비자의 만족과 생산자의 비용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규제에 나온 사과 예시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 소비자가 사과 하나를 먹으면 900원어치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7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이 사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소비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2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는 계속 더 만드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둘이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 위대한 점은 생산 과정 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기업들의 낭비를 싹 없애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찾아내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생산의 효율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같은 물건이라도 가장 싸게 만드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정말 쥐어짜내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야만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 어떤 기업이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방만하게 경영해서 다른 기업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마치 자연의 적자생존 법칙처럼 오직 가장 효율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업만이 살아남아서 자원의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거의 유토피아에 가깝잖아요. 자원 낭비도 없고 생산 낭비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저기 남학생 질문해보세요. 교수님, 설명은 정말 완벽한데요. 근데 이런 시장은 현실 세계에 진짜로 있긴 한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에요.
정말 예리하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완전 경쟁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시장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기 보이는 항공산업만 봐도 그렇죠. 비행기 사고 공장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이런 진입장벽 때문에 아무도 쉽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경쟁 가능 시장이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시장에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도 만약 새로운 경쟁자가 언제든지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위협이 존재하면 그 혼자 있는 기업이 마치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가격도 함부로 못 올리고 효율성도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경쟁의 압박 자체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한계점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부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겁니다. 효율성은요, 우리 경제라는 파이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 파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데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커진 파이를 각자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즉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침묵할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면도 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모델을 중요하게 배워야 할까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두 가지 강력한 장점이 있죠.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고 P는 MC,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생산하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공평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의 수많은 시장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즉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경제라는 파이의 크기는 역사상 가장 커졌는데 그 파이의 대부분을 극소수가 가져가고 누군가는 굶주린다면 과연 우리는 그 상태를 이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